상간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으셨을 경우 피고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그 경우에는 패소하고 위자료를 다 물어줘야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간통, 부정행위 이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는 방법, 알아둬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상간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으셨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을 받았으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소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부인을 하는지, 그리고 부인을 한다면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쓰는 답변서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기간이 좀 짧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고 소장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에 무엇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를 나눠서 뒤에 얘기할 한 4가지경으로 나눈 사례별로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칫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 그냥 나가거나 안 나가버리면 여러분, 그 경우에는 소장을 다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패소하고 위자료를 다 물어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기간 30일을 명심하시고 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셔가지고 소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봤을 경우 인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부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상황마다 소장에 대한 답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눠서 각각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아닌 경우. 두 번째, 상대방과 만남은 맞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 세 번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됐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네 번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서 사랑은 어쩔 수 없죠. 진짜 기혼자인 줄 알았지만 사랑했다. 네 번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과 아무 사이도 않은 경우 진짜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죠. 요즘 남녀 평등이잖아요. 여성분들도 사회생활을 남성 못지않게 열심히 잘 하시고 여성이 대표인 경우도 있고 여성과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업무상 만나거나 또 차 한잔 마셨을 뿐인데 상대의 배우자가 오히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 이런 걸 의심해가지고 차 마시는 사진 한 장 주고받은 카톡 때문에 상간남이다 상간녀다 이래가지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경우 정말 황당하죠. 이 경우에는 둘 사이에 아무 관계도 아니다, 즉 연인 관계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뭐가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 어떻게 증거를 준비해야 될지 모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대방하고 만난 건 맞는데 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입니다. 저도 되게 동안이죠. 저는 싱글인데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숨기면서 총각행세, 처녀행세를 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요즘 동호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동호회에서도 미혼이라고 그러고 사람들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기혼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상대방이 기혼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옛날 우리나라 말로 총각 처녀가 만나는 건데 범죄가 아니잖아요. 사실 간통도 이제 범죄가 아니죠. 네, 불법행위는 맞습니다. 지탄받아야 될 일이고요. 하지만 이건 부정행위를 인식이 전혀 없었잖아요. 상대방이 총각, 처녀인 줄 알고 만났는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어서 이런 소송을 당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 경우는 상대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기가 싱글이라고 얘기한 것, 둘 사이 결혼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음성 녹음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됐거나 아니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기혼자를 만난 건 맞지만 상대방이 혼인이 파탄됐거나 이혼소송 준비 중인 것처럼 여타의 행복하거나 문제없었던 결혼생활을 깬 그런 상간자 위자료는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 액수를 크게 감액할 수도 있고요. 판례에서는 혼인이 완전 파탄돼가지고 혼인이 실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상간남이나 상간녀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을 부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우마다 굉장히 다르니까 이 경우 상대방이 혼인이 어떻게 파탄됐는지는
변호사랑 상담하셔서 어떤 증거를 내야 되는지, 이건 네 번째 경우랑도 상통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전략을 세우셔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기혼사실인 것도 알고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도 아닌데 실제 사귀고 만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어느 정도 냈는지 소장을 보셔야 되고 변호사한테 꼭 그 소장을 보여주시고 답변서를 쓰길 바랍니다. 이 경우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내가 부정행위했고 내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부터 증거들이 다 있다면 이것을 부인해서 괜히 괘씸죄로 위자료를 더 많이 받고 손해배상을 더 하게 하지 말고 잘못을 깨끗이 뉘우친다고 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반성을 보이는 것이 위자료 감액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인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피고라고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형사에. 부정행위는 형사상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맞죠. 민사상 불법행위로 상대방한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정행위자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위자료를 낼 필요는 전혀 없겠죠. 두 번째, 상대방을 만난 건 맞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인 걸 전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를 미혼자라고 속인 경우, 이런 경우까지 위자료를 내는 것도 억울하겠죠. 세 번째, 상대방이 기혼자인 건 알았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됐고 이혼 소송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것도 위자료 감액의 사유로 좀 쓰일 수는 있습니다. 옛날 판례이긴 하지만 판례 중에서는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이후에 만나는 경우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경우는 사실 변호사가 맡아서 하기에도 좀 찜찜한데,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도 알고, 혼인관계가 그렇게 파탄도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서로 사랑을 한 경우, 그 경우 상대방이 소장에서 증거들을 확보하신 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보시고, 괜히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오히려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각 경우마다 또 각 상황마다 모두 같은 사건은 없잖아요. 그럼 다 변호사랑 상담을 하신 다음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자료 청구,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했을 경우, 본인이 억울한 경우, 상대방의 기혼을 몰랐을 경우, 알았지만 혼인이 파탄된 경우, 마지막으로 혼인을 자신이 파탄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소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해야 되는 경우의 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 무더위,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정택TV의 문정택 변호사였습니다.